어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발생한 폭발로 다리의 일부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네, 가뜩이나 밀리고 있는 러시아군은 보급에도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보복 공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강력한 트럭 폭발로 크림대교는 다리 상판 수십 미터가 붕괴됐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중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본토 방향 2개 차로가 뚝 끊겼습니다. 폭발의 영향으로 바로 옆 철교를 지나던 59량짜리 화물 열차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연료 탱크를 수송하던 7량이 불에 탔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이 피해를 입자 러시아는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Собрали строителей, проектировщиков. Я думаю, что мы з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 сутки мы поймем время, сколько нам нужно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ить второй пролет. 러시아는 폭발이 발생한 당일 열차를 다시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쪽도 버스와 경차 위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2개 차로만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차량 소통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ы пропускаем до 33,5 тонн машины. И хотел бы обратиться к автолюбителя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의 보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2개 차로가 끊겼고 철교도 정밀 조사가 필요해 통행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복구에 여러 달이 걸릴 거라는 관측까지 나와 러시아군의 보급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크림대교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무기와 병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교량 파괴를 반기면서도 공격 배후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Але яким б не були хмари, українці знають, що робити, і знають, що наше майбутнє, воно сонячне. Це майбутнє без окупанта на всій нашій території, зокрема і в Криму.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환호와 조롱성 반응이 테러리스트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폭발을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일부 친푸틴 세력은 폭발의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 공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다고 이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파괴된 뒤 이뤄진 공격이어서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아파트 건물 잔해를 뒤지며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습니다. 밤새 이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됐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밤사이 9층짜리 건물이 일부 파괴됐으며 다른 5개의 주택 건물이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Тут нема ж нічого, ні предприятій ніяких, ні воєнних, ні ніяких промишлених предприятій немає. За що нас бомбить? За що?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1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폭발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모스크바호 격침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수일에 걸쳐 미사일을 퍼붓는 등 보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자비한 공격을 지시하고 발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크림반도 다리 폭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러시아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Of Zaporizhia, a major cit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very close to the front lines.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선언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0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우크라이나 등이 제안해 긴급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당초 점령지 병합선언 규탄 결의안 논의가 주 의제였지만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하면서 총회는 시작됐습니다.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s a war crime. Russia has proven once again that it is a terrorist state that must be deterred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s. 긴급총회에 앞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Those attacks reportedly resulted in widespread damage to civilian areas and led to dozens of people being killed and injured. He stressed that this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유럽연합 EU 주도로 마련된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케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병합선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체코 등 세계 곳곳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반러시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며 이번 전쟁의 본질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11일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 am shocked and appalled by the vicious attack on Kiev and other Ukrainian cities. Russia once again has shown to the world what it stands for. It is terror and brutality.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Today when I wake up, I was in shock. I was in shock and I want to support my country because in this place I can't do anything. 83 bombs were attacked by Russians.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everybody should know that Russia is a terrorist state.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이어지며 국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중단되는 등 민간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서방 측도 미사일 공습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추가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전쟁이 더 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15분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날아들었습니다. 키이우 중심부에 수차례 폭발이 이어지면서 지나던 차량들이 불타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키이우 기차역 인근의 현대식 고층 건물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현지 사무실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리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북부 수미 등 우크라이나 전역 12개 도시를 겨냥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97명이 부상했는데 사상자 규모는 구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뿐만 아니라 변전소와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돼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에 수십 발의 미사일과 이란산 무인 공격기가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말 이후 키이우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70여일 만에 다시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열린 자국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공습이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건의 보복 공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라며 러시아 영토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출근길 도심과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등을 동시에 타격해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전쟁 수행 능력과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력한 보복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대규모 공습이 러시아군 내 비판 세력을 달래고 러시아가 침공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크림대교 폭발 후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푸틴의 절박한 답변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서방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서방 측은 이번 공습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 것이라며 이는 이번 전쟁의 본질의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현지 시각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은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고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병합선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일 총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는 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보복전이 계속된다면 전쟁 양상이 더 격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습 후 키이우 집무실 근처 광장에 나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셀카로 찍어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공격을 비난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역시 과감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의 영토 수복 활동과 함께 러시아 점령지나 점유물 가운데 상징성이 큰 대상을 타격해 기세를 되찾으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역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가혹한 대응을 공언한 상태여서 앞으로 전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갈수록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